자, 반갑습니다. 오늘 미분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각함수에 관련한 미분법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좀 어려울 건데 쌤이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이어서 차분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좀 집중해서 공식 부분이나 내용적으로나 알차게 머릿속에 입력을 좀 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오늘 해야 할 내용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덧셈 정리입니다. 자, 덧셈 정리. 저번 시간에 덧셈 정리에 대한 공식들을 간단하게 증명해 보고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도 약간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자, 사인에 관련한,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자, 이 덧셈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사인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리듬감을 줬죠. 바로 사코, 코사, 부호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 그죠? 코. 자, 요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코사로 이루어지는데 사코, 코사, 부호 그대로 됐으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가져가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마무리 코사 해서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각의 위치는 알파 베타 순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사인의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 부호 그대로 이렇게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계산해야 한다면 이 둘 사이의 부호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베타라는 각 대신에 알파라는 각을 대입해 봅시다. 자, 우리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에 의하여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인 2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에 알파를 대입하면 사인 2알파가 되고, 자, 보세요. 베타 자리에 알파 대입하면 두 개의 위치가, 두 개의 값이 완전히 동일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인 2알파를 두 배의,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렇게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공식 바로 배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합니다. 자, 사인 2알파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각 공식, 자, 사인 2알파, 자, 2알파가 두 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들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으나 일단은 유도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나오게 되는 이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 안에서 이러한 사인 2알파에 대한, 그죠? 계산이 나왔을 때, 이거 사인 2알파가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구나 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오늘의 공식이죠. 사인 2알파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에 관련된 덧셈 정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리듬을 주면 코코사사였습니다. 코코사사 부호 반대로, 그죠? 그래서 코코사사 부호 반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코코,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는 코코에다가 부호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딱 붙여놓고 사사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자, 코사인의 덧셈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죠.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만약에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오지만 알파 빼기 베타라는 마이너스라면 요 둘 사이 뭐 플러스로서 부호 반대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베타라는 각 대신에 우리가 알파를 대입하면 바로 코사인 2알파가 돼버려요. 그러면 코사인 2알파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똑같아요. 베타에 알파를 넣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 자, 사인 알파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제곱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되죠. 자, 이것도 외워야 하는데, 자, 코사인 2알파는 중요합니다. 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그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우리 사제코제 기억나시죠? 사제코제. 자, 사제코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로 일정하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제곱을 바꾸든 사인 알파 제곱을 바꾸든 살짝씩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알기로는 코사인 알파 제곱을 1 빼기 사인 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의 제곱 대신에 1 빼기 사인 알파 제곱을 대입하면 자,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반대로 사인 알파 제곱 자리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넣죠. 그러면 이것은 몇 배냐면 2배의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유도가 되기 때문에 자, 코사인 2알파에 관련된 공식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1 빼기 2 사인 알파 제곱 내지는 2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로 한번 가보죠. 자, 우리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공식 다 외웠나요? 자,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자는 그대로 전개 과정처럼 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흡사 전개되는 것처럼, 그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로 가져가되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으로서 이렇게 덧셈 정리를 가져가면 됐었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지? 여기서도 베타라는 각의 자리에 똑같이 알파를 넣어주면 그대로 탄젠트 2알파가 됩니다. 그죠? 탄젠트 2알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탄젠트 2알파는 어찌 되느냐? 자,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바꿔주면 자, 이거 베타가 아니라 알파로 바뀌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2개니까 자, 2배의 탄젠트 알파가 되고 1 빼기 분모는 탄젠트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탄젠트까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자, 배각 공식의 자, 끝입니다. 자, 지금 쌤이 덧셈 정리를 통해서 이제 배각 공식 3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사인 2알파의 계산법,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의 계산법,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의 계산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별 수 없습니다. 달달달달 여러분이 외우시고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좀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시고 부단하게 그에 따라 문제도 푸시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아마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면 자, 이 코사인 2알파가 공식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외우는 게 약간 좀 버거울 텐데, 기준은 이겁니다. 기준은. 자,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 제곱에서 사인 알파 제곱 빼는 건데, 아, 내가 여기서 코사인 알파 제곱을 우리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거나, 반대로 사인 알파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줬을 때, 요렇게 두 가지 공식이 더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 정리 안에서 자, 배각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새롭게 나오게 되는 공식들을 가물가물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외우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쌤이 뭔가 물어봤을 때 아, 이게 도대체 뭐였지? 아, 이게 도대체 얼마였지?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는 별로 좋지 못해요. 다 외우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일단
이 사용처, 자, 이런 덧셈 정리나 배각 공식의 사용처,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저렇게 사용되는구나,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의 일단 강의 중에 스페셜 강의 하나가 있는데, 자, 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페셜 강의는 뭐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첫 번째, 자, X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축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직선이, 자, 보세요. 직선이 요런 식으로 Y는 mx 더하기 n과 같이 이렇게 어떤 직선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 잘 들어요. 이때에 여러분이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1차 함수 내지는 어떠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잡을 때 반드시 x축의 양의 방향으로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삼각함수 동경에서 배웠을 겁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세타로 두면 가장 이상적인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직선이 x축이라 이루는 각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부터 각을 잡자라는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둔각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음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각을 잡을 때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자, 요 방향, 양의 방향으로의 이루는 각을 세타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뭐 특이하게 잡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자, 이렇게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의 각을 세타로 잡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각을 잡냐면 기울기가 양수든 기울기가 음수든, 자,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부터, 그죠? 자, 양수 방향으로 세타 각을 잡게 되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의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탄젠트 세타가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탄젠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을 잡을 때는 반드시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자, 양수 방향으로 각을 잡아내면 이때 이 세타 각을 탄젠트로 봤을 때 그 탄젠트가 바로 해당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직선이랑 x축이랑 각을 잡는 방식은 요런 식으로 잡는다라는 거 약속하십시오. 자, 저랑 좀 약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각을 잡을 때는, 이루는 각을 잡을 때는 x축 양의 방향과, 자, 양의 x축 방향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잡아주어야만 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각을 잡았을 때에 뭐 기울기가 양이든 기울기가 음수든 그때의 탄젠트 세타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기본기는 잘 장착했다 보고, 자, 중요합니다. 장착했다 보고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또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관계. 자, 무슨 얘기냐? 직선과 그 다음에 직선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고 있다 칩시다. 자, 얘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거고요. 요거는 y는 뭐라 할까요?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볼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좀 헷갈릴 거야. 그래, 헷갈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요거 기울기, 요 직선 기울기를 m이라 합시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기울기, 요거 기울기 n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좀 덜 헷갈리겠죠. 자,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반드시 이루는 각이 생기죠. 자, 이렇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X축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X축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각을 분석할 때에 두 직선의 기울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자, 탄젠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탄젠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각을 잡아낼 때의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러한 과정으로서 각을 잡아내야만 탄젠트의 값이 기울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에 대한 X축과의 관계의 각을 잡을 때,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쌤은 알파라는 각을 잡고, 자, X 양의 방향으로부터 요렇게 베타라는 각을 잡아낼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알파, 베타. 이렇게 잡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알 것 같아요. 앞에서 정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내면 자, 첫 번째 탄젠트 알파가 해당 직선의 기울기고 두 번째 탄젠트 베타도 해당 직선의 기울기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죠. 자, 각을 완벽하게 잡아냈으니 자,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 n, 탄젠트 베타는 기울기 n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알파, 베타, 세타가 그죠? 독특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셔야 됩니다. 자, 쌤이 잡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세타를 이렇게 옮겨보면 막곡지각에 의하여 옮겨보고 삼각형의 외곽성질에 의하면 그러면 쌤 삼각형의 외곽성질에 의하면 알파가 베타와 세타의 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알파는 세타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럼 결국 자 여기서의 세타라는 각은 뭐가 되냐면 알파 빼기 베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러면요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탄젠트 똑같이 갑니다.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덧셈 정리에 의하면 자 기억하시죠? 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우리 이거 덧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분자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mn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알고 싶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를 사용하기 위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로 잡아내고 그때 탄젠트 알파 베타가 바로 두 직선의 기울기다 이거죠. 그럼 이제 각의 위치를 판단하여 탄젠트 세타를 덧셈 정리로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물론 만약에 세타가 예각이라면 탄젠트 값은 반드시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답을 내려면 여기다 분자에 절대값을 씌우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요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보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만나 이루는 각을 알고 싶을 때 그러면 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먼저 잡자 이거죠. 그러면 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쌤과 같이 잡아내면 그 각들을 바로 탄젠트로 가져갔을 때 기울기가 되겠고 자, 내가 잡아낸 각과 이루는 각 세타가 어떤 관계인지를 간단히 확인하면 탄젠트의 값을 덧셈 정리로 구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되겠어요. 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저 내용은 여러 가지 도형의 응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각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구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구나. 바로 X축으로부터의 이루는 두 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축으로부터의 이루는 두 각의 관계를 사용하여 덧셈 정리로 이렇게 돌려 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흐름을 정확하게 깨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분석할 때에 이 각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직선이 무슨 축으로부터?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잡아내요. 기울기와 기울기의 내용으로 덧셈 정리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대개 이루는 각은 예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분자에만 씌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워주면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대각 공식들, 자, 덧셈 정리를 활용한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요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제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를 합성한다라고 해서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인이랑 코사인을 합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하나로 합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합치는 이유는 이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기본 틀은 이겁니다. 방금 전 쌤이 얘기했듯이 이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내용은 사인 값, 코사인 값을 뭐한다? 합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자,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유의할 점은 자, 이 세타가 같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 이때에 이 두 개의 삼각함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쫙 합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합치자 이거죠. 합치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합친 결과부터 선생님이 말씀드릴 건데요. 자, A 사인 세타와 B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를 합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결과는 뭐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개수의 역할을 하면서 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개수 역할을 하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쌤, 두 개의 삼각함수인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로 합치는 것까지 내가 선생님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알겠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왜 개수는 얘가 붙고 도대체 왜 이런 개수는 왜 붙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세타는 알겠는데요. 도대체 이거 알파는 뭐죠?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도대체 알파는 뭐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겁니다. 물론 아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딱 한 가지 사인, 코사인 두 개의 값을 요와 같은 형태로 합쳐지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세세하게 이걸 왜 알파가 얼마인지 그죠? 이렇게 앞에 개수가 왜 붙는지 사실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막 깊게 알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자, X축이 있고요. 자, 좌표 평면이 있다 칩시다. 이거 X축이라 필요 없겠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의 개수랑 코사인 개수를 좌표 평면에 찍으면 돼요. 자, 사인의 개수와 코사인 개수인 A, B를 그대로 좌표 평면에 A, B. 자, 개수를 그대로 A, B를 좌표 평면에 찍습니다. 자, A, B를 좌표 평면에 찍으면 그 점을 원점과 연결했을 때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잡는 거예요. 자, 궁금증이 약간 풀렸네요. 그죠?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에서 알파는 뭐냐? A, B라는 점이 원점과 연결됐을 때 X축과 이루는 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몇 개만 나열해보죠. 자, 우리 요 길이 루트 얼마인데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원점으로부터 A, B까지 거리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알파 자 얼마입니까? 루트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가 되겠죠. 자, 사인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다시 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B 값과 A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B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의 사인 알파고, A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코사인 알파예요.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차분하게 합시다. 자, A는 뭐였죠? 자, 요 식에서 A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 B 대신에 요거 그대로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플러스 자 B 대신에 대입하면 B 값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사인 알파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자, 이 두 개의 항이 이와 같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이렇게. 자, 요렇게 묶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좀 재밌네요. 지금 남아있는 거 보니까 사코. 그죠? 자, 보세요.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 자, 사코, 코사입니다. 그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코, 코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코, 코사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너희들에게 내가 쌤이 요구하는 바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내용. 아, 사인과 코사인이 합쳐지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합쳐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주된 줄거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붙고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꼴로 합성이 되는데 이 알파라는 각을 지금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도냐? 이게 몇 라디안이냐? 알파가 몇 라디안이냐? 이걸 찾을 필요가 없죠. 쌤이 간단히 증명하기 위해서 알파에 놓여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증명 과정에 의하여 A, B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잡혀서 형성이 되냐 보여지긴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인, 코사인이 합쳐질 수 있고요. 그때의 개수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그럼 쌤 보세요. 쌤은 알고 있는 내용을 저희는 몰라도 되나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올 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 시험에 나올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안다고 치더라도 사용 빈도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합쳐질 수 있고 앞에 개수는 A, B 개수를 이용해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붙는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충분해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4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하나 플러스를 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알아요. 사인과 코사인은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쫙 합쳐지는구나. 그러면 루트 붙여놓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붙여놓고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가 얼마죠, 여러분? 루트 25니까 5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두 번째예요. 합성을 했을 때 앞에 개수를 사용하여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이거 지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합성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이에요? y는 a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관계없이 bx 더하기 c 플러스 d꼴. 자, 이런 꼴에서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절대값 a 더하기 d라는 사실, 최소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절대값 a에 더하기 d라는 사실, 주기, 자, 주기를 물어보면 x의 개수인 b를, 자,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b분의 원래 주기 2파이라는 사실, 요것이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a와 더해지는 상수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인 코사인을, 자, 사인 코사인을 합쳐보면 바로 이 개수를 통해, 자, 요 개수를 통해 최대와 최소를 찾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합성하면 합성이 가능하고 앞에 있는 이 개수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나는 알파까지는 알 필요 없구나. 알파가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구나. 어쨌든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이 개수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내가 잡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자꾸 이렇게 이거 알아야 한다 하는데 별수 없죠. 뭐 처음 배우는데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외우세요. 그러면 두 번째 복습할 때 너희와 나랑 조금 더 고급진 기술들, 아주 고급진 기술들, 아주 좋은 내용의 문제들, 그때 되면 좀 다룰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쌤의 교육 방식이 이거죠. 처음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뭔가 처음 배워요. 처음 배우는데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봐야 그 아이가 소화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공식들과 내용들을 가르쳐 줄 건데 문제풀이는 나중이고 일단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며 외우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두 번째 복습을 한다거나 이제 실제 난이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 때 그때 가면 상당히 너희와 내가 좀 해피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어봤을 때 아예 공식도 몰라. 그럼 이건 뭐 복습할 것도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너희에게 소개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인데, 자, 삼각함수의 극한 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 삼각함수의 극한은 딱 두 가지 내용인데 일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소개부터. 자, 어떤 내용이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합니다. 자, x가 0을 향하고 자, 어떤 꼴이냐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꼴이냐? x분의 sin x 꼴이에요. 자, x분의 sin x. 와, 이거 여러분이 멀리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정말 자주 쓰이는 내용이네요. 자, x가 0을 향할 때의 x분의 sin x는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자, 일단 꼴을 보면 0분의 0 꼴이죠.
확실합니다. 자, x가 0을 향하면 분모, 분자 둘 다 0을 향한다 라고 해서 0분의 0꼴입니다. 하여 이 x분의 sin x가 얼마에 수렴하냐? 자, 중요합니다. 자, x는 0을 향할 때 x분의 sin x는 1을 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향한다? x분의 sin x는 얼마 향한다? 1 향한다. 얼마 향한다? x분의 sin x는 1을 향한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1을 향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우리 방금